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름다운 풍경이나 정말 멋진 예술 작품을 볼 때, 와, 하는 감탄이 터져 나오잖아요. 근데 그 아름다움이라는 거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게 수세기 동안 철학자들을 괴롭혔던 질문인데 오늘 두 철학자의 눈을 빌려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논의의 핵심입니다. 아름다움이라는 게 저 대상 자체에 원래부터 딱 박혀 있는 객관적인 속성일까요? 아니면 그저 우리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면서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주관적인 무언가일까요? 발견이냐, 창조냐? 이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죠. 자, 먼저 고전적인 관점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근대 미학의 문을 열었다고 평가받는 철학자죠. 바로 샤프츠베리입니다. 이 사람은 미를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아주 신성한 질서의 일부로 봤어요. 샤프스베리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바로 신이죠. 그는 이 온 우주가 신이 만든 완벽한 피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신성한 질서와 균형, 조화가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아름답게 느껴진다면 그건 그 대상이 신의 완벽한 질서를 담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즉, 아름다움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대상 속에 이미 존재하는 우리가 찾아내야 할 객관적인 성질이라는 겁니다. 샤프츠베리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갑니다. 이 아름다움에 명확한 등급, 위계가 있다고 본 거죠. 그가 제시한 3단계 위계를 보면 가장 꼭대기에는 당연히 모든 것을 만든 궁극의 창조자, 신이 있습니다. 그 바로 아래가 신에게 창조되었지만 스스로 또 다른 아름다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인간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인간이나 자연이 만든 물리적인 대상, 즉 우리가 보는 예술과 자연입니다. 당연히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근원적이고 더 완전한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겠죠. 자, 좋습니다. 아름다움이 대상 안에 딱 하고 정해져 있는 거라면 도대체 우리는 그걸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샤프츠버리는 우리 안에 아주 특별한 능력이 숨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가 제시한 개념이 바로 취미인데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취미는 우리가 보통 제 취미는 독서입니다 할 때 그 취미랑은 좀 달라요. 샤프츠베리가 말하는 취미는 아름다움을 느끼는 독립적인 감각, 일종의 내적 감각 같은 겁니다. 마치 우리 혀가 음식을 맛보는 순간 짜다 달다 하고 바로 아는 것처럼 이 취미라는 감각이 대상을 보는 순간 이게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해 낸다는 거죠. 근데 이 취미라는 게 참 재미있어요. 이게 그냥 타고나는 본능인데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이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얼마든지 왜곡될 수 있다고 봤거든요. 막 유행에 휩쓸리거나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덩달아 좋아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그래서 샤프츠베리는 진짜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려면 교육을 통해서 이 타고난 감각을 잘 갈고 닦아야 한다고 아주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한 마지막 아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무관심성이라는 건데요. 이거 절대 오해하시면 안 돼요. 관심이 없다는 뜻이 전혀 아니거든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멋진 차를 볼 때 와, 저거 얼마일까? 내가 저걸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 있죠? 이런 모든 개인적인 욕망이나 실용적인 계산에 싹 걷어내고 오직 그 대상 자체가 가진 순수한 아름다움에만 완전히 집중하는 태도, 이게 바로 무관심성입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시죠? 샤프츠베리에게 아름다움이란 우주에 실제하는 객관적인 질서이고 우리는 잘 훈련된 취미와 사심 없는 무관심한 태도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는 존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이 모든 생각이 사실은 틀렸다면 어떨까요? 아름다움이 저기 어딘가에 완성된 채로 가만히 우리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와의 만남 속에서 생생하게 탄생하는 거라면요? 바로 여기서 완전히 판을 뒤집는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존 듀이죠. 듀이는 아름다움을 저 멀리 있는 고정된 대상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 숨쉬는 인간의 경험 그 자체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두 사람의 차이가 그냥 한눈에 들어오죠. 샤프츠베리가 저 높은 곳의 신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면 듀이는 지금 여기 환경과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샤프츠베리의 세계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구경하는 관찰자에 가까웠다면 듀이의 세계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직접 만들어내는 참여자가 됩니다. 완전히 관점이 다르죠.
듀이미학을 이해하려면 이 개념은 꼭 알아야 하는데요. 바로 하나의 경험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냥 흘러가는 시간 같은 게 아니에요. 시작이 있고 중간 과정이 있고 마침내 만족스러운 끝을 맺는 하나의 완결된 경험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말 멋진 콘서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봤을 때 혹은 친구랑 밤새도록 깊은 대화를 나눴을 때 이런 것처럼 시작과 끝이 분명하게 마무리되어서 우리 기억 속에 하나의 덩어리처럼 남는 순간 이게 바로 하나의 경험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뭐가 이 흩어진 순간들을 하나의 경험으로 꽉 묶어주는 걸까요? 듀이는 그걸 질성이라고 불렀습니다. 말 그대로 그 경험 전체를 관통하는 어떤 고유한 분위기, 느낌 같은 거죠. 가령 아주 근사한 가족 식사를 했다고 쳐요. 어떤 사람은 그 경험의 질성을 풍성함으로 기억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따뜻함이나 우아함으로 기억할 수도 있겠죠. 이처럼 똑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경험하느냐에 따라 그 경험의 전체적인 질성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는 생각했어요. 이 하나의 경험이 가장 완벽하고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 형태, 그게 바로 예술이다 라고요. 이 부분이 정말 기가 막히는데요. 뒤의 세계에서 예술 작품은 박물관에 박제된 유물이 아니에요. 창작자는 이 작품을 볼 관객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를 상상하면서 작품을 만들죠. 그리고 감상자는 그냥 수동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지식과 경험, 감정을 총동원해서 작품과 상호작용하면서 자기만의 새로운 경험을 적극적으로 창조해내는 거예요. 결국 예술작품의 의미는 액자 안에 딱 고정된 게 아니라 감상자를 만날 때마다 매번 새롭게 태어나는 살아있는 생명체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샤프트베리와 듀이. 미를 보는 완전히 다른 두 개의 렌즈를 이제 나란히 놓고 한번 최종 정비를 해볼까요? 이 표를 보시면 핵심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죠. 미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샤프츠베리는 대상의 신적인 질서 안에 있다고 답합니다. 반면 듀이는 대상과 감상자의 상호작용,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험 속에 있다고 하죠. 예술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샤프츠베리에게는 그 자체의 객관적인 아름다움이 중요했지만 듀이에게는 우리에게 얼마나 독특하고 완전한 경험을 만들어주느냐가 중요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샤프츠베리에게 미는 발견하는 것이고 듀이에게 미는 창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보고 와, 진짜 아름답다 하고 숨이 멎는 순간이 오면 그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저 대상에 원래부터 깃들어 있던 절대적인 아름다움을 발견한 걸까? 아니면 바로 지금 이 순간 나와 저 대상의 만남을 통해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아름다움을 창조해낸 걸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두 개의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보시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경험이 될 겁니다.